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에겐 유리천장이 존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남에선 미투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혁신위원회 인수를 마치고 민선 7기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성평등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이른바 유리천장이 존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여성 시도지사는 없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 23년간 지속된 공고한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싹쓸이를 하다시피 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8명에 불과했던 자치단체장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그마저 전무했고 여성 출마자 단 한 사람이 영암군수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단체장이 특히 광주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광주가 개혁적인 진보 성향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분야에서는 여성계의 요구와 여성들의 참여의식 확대로 여성 후보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150명에 그쳤던 여성 출마자는 200명을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석 20-30%를 가져가는 데 그쳤고 재선 3선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 청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 의원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또 입문하기는 조금은 더 문 열어놨지만 지속해서 커가는 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리천장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는 정치 조직 그리고 일상 속에 공고히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정말 무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하신 분까지도 있었는데 촛불 집회를 치러진 첫 지방선거. 밑바닥부터의 사회 변화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지만 젠더 의제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에선 미투운동의 표적이 됐던 유력 후보가 선거 초반에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사생활 문제들도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안병호 한평군수의 성폭력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군수실 등에서 수년 동안 민원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나쁜 행동 하지 말아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봉변 당했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피해자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재선이었던 안 군수는 결국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군수를 제명했습니다. 전남 여성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삭 수사를 촉구해도 검찰은 응답하지 않은 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담양과 장성 등 곳곳에서 미투가 이어졌고 후보들의 사생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성 관련 잡음으로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한 무안군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성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더 밝혀지게 되고 더 이상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 미투운동 바람에 이어 적지 않은 변수로 떠오른 각종 스캔들.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시장을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선거 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터라 향후 박지원 의원의 정치전 위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는 박지원 의원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민주평화당의 최후 방어선이라 했던 곳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박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평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 박지원 의원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5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19명의 당선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소속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서 저와 함께한 동지들의 실패는 오직 저의 잘못이라 판단한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화당과 박지원 의원의 앞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향후 목포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새로운 리더, 새로운 정치인들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포시장과 시도의원 등 하부 조직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박지원 의원과 민주평화당은 목포에서 정치적 위상 약화는 물론 2년 뒤 총선을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광주혁신위원회 위원 23명을 임명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은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이 맡았고 시민주권위원장은 박재영 광주대 부총장, 일자리 경제위원장은 김일태 전남대 교수,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은 주정민 전남대 교수, 그리고 복지여성분과위원장은 김경신 전남대 교수가 각각 맡았습니다.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은 조호곤 전 광주시의원, 도시재생분과위원장은 노경수 광주대 교수, 민주인권평화위원장은 송재형 전 광주전남 민주연합 정책실장이 맡았습니다. 혁신위는 오늘부터 시정 인수와 민선 7기 밑그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제 6월 15일은 18년 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상호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고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남북 평화의 투석을 다진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선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화살로 쏴 넘어뜨리고 적폐 청산할 속이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맞추셔야죠. 가운데 핵무기 좋아요. 핵무기 좋습니다. 가고 싶은 북한 도시에 공을 집어넣는 놀이도 한창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 시민단장입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통일에 대한 통일 한국의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자고 한 선언입니다. 6.15 선언은 이후 참여정부 시절 14선언으로 이어졌고 최근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평화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가 줄어들고 급기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지만 1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존 공영의 원칙이 6.15와 14선언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회담까지. 한편 평화의 훈풍이 불면서 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1,300여 명은 목포에서 신의주를 잇는 철도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평화시대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혹시 손양원 목사를 아십니까? 나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여수 지역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는 손 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올해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 한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몰두하고 여수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해 양아들을 삼은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런 손 목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3년 문을 연 기념관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 기념관 옆에 공원을 따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기념관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손 목사의 유족과 애양원 교회 사이의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유가족이 교회의 기념관 운영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똑바로 이어질까 하는 게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나가고 그렇게 되자면 유가족이 법인체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교회가 아버지의 업적을 부풀리는 한편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양원 교회는 기념관을 법인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유가족과는 운영 취지가 달라 사실상 공동 운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유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손 목사에 대한 업적은 많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관 폐관이 길어짐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에 맞춰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90세 고령에 이르렀지만 이딴 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며 미쓰비시 측의 선택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돈 침대 파동과 관련해서 광주 남구가 다음 달 중순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광주 남구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1,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이틀간 측정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에서는 5.18 정신을 알리기 위해 산화한 민주 열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그리고 시민군 윤상원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다룬 2개의 일기가 상영됐고 제작진과 관객들의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광주 MBC 5.18 다큐 상영회는 지난달 서울 홍대 앞에서 열린 첫 상영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이달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역시 1인당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마련해서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달 5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급된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는 물론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이 광주는 59.7%, 전남은 63.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각각 0.5%포인트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광주가 75만 3천 명, 전남이 97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9%와 0.2% 증가했습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